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뜬금없고 황당한 내용인데 해외에서 나왔어요. 월드스트리트 저널. 그래서 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게 좀 궁금한데 사실 한국에 투자가 안 된다 하지만 사실 한국만한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중국에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우리는 조금, 요즘에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뭐, 주가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이 좀 더 지금 나아 보이는데, 자, 하여튼 그렇고, 여기서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HBM 가장 최대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유관 종목들. 최근에 삼성전자가 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유관 종목들도 지금 스타트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좀 내용이 조금 황당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보유한 데이터 센터다. 최근에 스타게이트 있었죠. 거기에 개당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 개당. 거기에 세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5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LG가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LG가 여기 보면 브라이언 구 뭐 이래가지고 손자라고 돼 있고, 해외 지금 중동 자금이 들어온다. 중동 자금도 조금 애매하죠. 또 손자기 때문에 LG 창업주 손자 브라이언 구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한국 내 수요를 맞추고 있다. 사실 한국의 AI 산업이 스타팅이 되면 전기차도 저도 그렇게 보는데 급속도로 턴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멈춰 있는데 한국은 급속도로 턴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따라가죠, 사실. 이전에 저 서울 집값 상승하듯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소위 말해 정책하는 애들이라든지 어느 아는 애들은 알죠. 그래서 이제 스타팅 되어서 일반인들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꽤 발생하는데 자, 아시아에서 한국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해외 시장 겨냥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되면 최대 수혜는 하여튼 메모리 쪽인데 그 외에 그 대기업들이고 여기 이제 ESS, 태양광, 뭐 풍력, 전력기기 다 들어오죠. 실제 지금 여기 보면 전력 공급하는 발전소도 들어와야 되죠. 원자력 바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야 돼요. 요즘에 뭐 한 개만 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신규 원전 2기, SMR 1기도 확정, 재생에너지 확정. 한국이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어요. 투자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좀 보조가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원자력도 지금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금방 그 국회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원전 한 기, SMR도, 대형 원전 한 기, SMR도 한 기다라는 거. 자, 이럴 때 이제 그 실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 차단, 냉각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들어가면 최근에 화재 관련돼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죠. 오늘도 좀 특이한 게 이제 삼성 SDI의 이제 열 차단 기술 개발 완료해서 상품화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최근에 SDI가 이 하이브리드 팩 시스템의 결함이 나와서 분리막이었는데 중국산을 썼는지 어디 거 분리막의 정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는데 배터리가 작은 겁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최근에 SDI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거기에 한 2, 3천억의 금액을 4분기에 떨어낸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배터리 교체가 시작되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자, 어떻게 될 건지. 어떻든 이제 삼성 SDI는 이 화재 관련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이고, 옛날에 노트7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고체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수주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C 샘플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어떻든 지금 ESS도 그렇고, ESS도 지금 보면 냉각 시스템, 액체 냉각 이런 기능을 넣거든요. 데이터 서버에도 지금 보면 냉각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향후에 아마 액체 냉각으로 대부분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이 나는 배터리라든지 데이터 시스템에 1차적으로는 이렇게 패드류의 차단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오늘 발표된 삼성 SDI도 내용도 보면 일단 차단제가 들어요. 안전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열을 빼낼 수 있는, 최근에 보면 스텔란티스에서도 가스가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폭발할 때 문제가 뭐냐면 발생된 가스가 안 빠져서 그래요. 그걸 빨리 빼내면 크게 화재가 나진 않습니다. 나다가 말거든요. 그 빼내는 배출 시스템을 특허로 냈다,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봅니다. ESS나 전기차의 이제 특징적인 배터리를 여러 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배터리가 옆에 셀을 전이가 되는 이 상황. 이거를 중간에 어떤 단열재 같은 걸 넣어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배출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열을 낮춰야 되죠. 냉각 시스템. 자, 다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 장소가 서울에서 좀 떨어진 남서부 지역, 이렇게 어떤 데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서울에 바로 만들지는 않겠죠.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제 올해 초 착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팅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뭔가 계약이 됐고 알려지지 않은 가 국내에는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해외에서 지금 기사가 나온 거 보면 하여튼 특이합니다. 자, 반도체에서 액침 냉각 유명한 기업이 GST죠. KN솔도 오늘 GST 꽤 오르는데, 자, ESS의 이제 액체 냉각의 대표 기업이 한중NCS죠. 자, 어제 LG엔솔의 LFP ESS 확장된다라는 기사들이 오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요타 수주도 일부 밝히지는 않았지만 확대된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제 ESS 관련된 LFP 생산을 시작될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ESS도 만들어낼 거고, 실제 배터리 가격도 있지만 ESS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꽤 커요, 그게. 원가적으로 보면. ESS 판가도 일부 좀 공개가 되었는데, 셀이 이제 킬로와트당 이렇게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셀 가격이 한 $100 정도 되면, ESS 판매가 되면 한 200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이제 서진 시스템이죠. 테슬라 판가는 278 정도 된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원래 테슬라가 처음부터 태양열 ESS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성능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특별히 구분되는 뭐 어떤 지표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꽤 비싸게 해도 판매가 되는 그런 영업력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가격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ESS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만큼 꽤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사실 배터리 외에 ESS 전체를 파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이번 영상은 한국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본 뭐 원전, 뭐 전력 이런 것도 있지만 배터리 정도, 배터리 상황에서 보면 뭐 배터리 기업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 양극재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냉각 관련된 아니면 뭐 차단 관련, 화재 차단 관련된 나노팀 뭐 이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을 아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